자, 이제 공시가격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되게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근데 올해 사실 시험에 시가표준액을 시험을 내가지고, 그죠? 특이하게 문제를 냈죠. 요즘에는 문제를 희한하게 냅니다. 낼 게 없으니까 막 이상한 거 갖다 집어넣고 하는데, 말했죠. 그런 건 한두 개는 꼭 있다고. 그죠? 이거 찍을 거니까 신경 쓸 거 없고요. 이 개념 이해는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 공시란 말이 가격을 공시했다는 얘기죠. 공시가 뭐예요? 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야, 얘는 얼마야, 얘는 얼마라고 걔네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럼 저 가격은 우리한테 알려준다는 얘기죠. 결정은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과세권자가 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해서 이 부동산의 가격은 얼마로 보겠다라고 결정해가지고 공시하는 거예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이걸 뭐라고 이해하시면 되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우리한테 세금을 걔네가 직접 계산할 때 있죠. 아까 어떤 거?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계산해요? 국가 지자체가 세금을 계산하잖아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 부동산의 가격이 얼마인지를 알아야죠. 왜냐면 보유세는 거래 금액이 없잖아요. 아까 사고 팔면 사고 판 금액이 있으니까 내가 신고를 하면 되죠. 근데 보유세는 가지고만 있기 때문에 거래 금액이 없죠. 그러니까 근데 걔네들은 우리한테 세금을 부과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자기들이 국가나 지자체가 우리한테 세금 부과할 때 기준, 요 부동산은 이 금액으로 보겠다라고 자기들이 결정한 금액이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가격을 결정해 놓고 공시해 줍니다. 왜? 알려줘야죠. 그럼 여러분이 가끔 프랜카드 붙으면 뭐부터요? 2021년 개별 공시지가 열람 및 이신청 이렇게 붙어요. 프랜카드. 뭐요? 내가 네 토지 가격을 이 금액으로 정했어. 올해 금액은. 와서 확인해보고 불만 있으면 얘기해. 이런 뜻입니다. 불만 없으면 요 금액을 가지고 올해 재산세, 종부세 부과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매년 결정해서 공시합니다. 그걸 우리가 공시가격 그러는데, 이때 공시가격은 뭘 공시하냐면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라 그래요. 개별 공시지가. 그 무슨 뜻이에요? 개별 토지 하나하나의 가격을 필지별로 결정해서 공시해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271번지를 얼마, 272번지를 얼마, 토지 하나하나에 따라서 각각 가격을 결정해서 공시합니다.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누는데, 단독주택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별 주택 가격, 그리고 얘는 공동주택 가격 이렇게 공시합니다. 공동주택 가격. 자, 여러분, 단독주택은 주택이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죠? 앞집, 옆집, 뒷집 따로 구분되어 있으니까 하나하나 따로따로 계산해요. 독립된 거니까. 그죠?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101동, 101호와 101호를 따로따로 하진 않죠. 단지 같은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공시합니다. 그래서 얘를 단독주택은 개별 주택 하나하나의 가격을 공시한다.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개별 주택 가격, 그리고 공동주택은 한꺼번에 해서 공동주택 가격 이렇게 공시를 합니다. 이거를 이제 공시해서 알려주는 거죠. 해놓고 이제 뭐라 그래요? 이게 날짜가 정해져 있거든요. 주택은 4월 30일, 토지는 5월 31일 기준으로 공시를 합니다. 그러면 내년도 재산세 부과는 공시 가격은 아직 있어 없어? 없어요. 언제? 내년 5월 31일에 공시하면 그걸 가지고 재산세 부과하고 주택은 4월 30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법으로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공시 가격이라 해요. 근데 이걸 부를 때 용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준시가란 말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다? 시가 표준액이란 말이 있어요. 두 가지로 나눠요. 근데 요거는 이제 국세에서 쓰는 말이에요. 국세. 얘는 어디서 써요? 지방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똑같은 말인데 부를 때만 국세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기준시가라 부르고, 지방세는 뭐라고 불러요? 시가 표준액이라 해요. 자, 그럼 잘 보세요. 토지는 공시가격, 이걸 공시했죠. 자, 얘를 갖다가, 자,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가 공시가격인데 이걸 국세는 뭐라고 불러요? 개별 공시지가라 하기도 하고, 뭐라고도 불러? 기준시가라 부르는 거지. 지방세는 똑같은 건데 시가 표준액 그래요. 그러면 토지의 기준시가는 뭡니까?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토지의 기준시가는 뭐예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개별 공시지가라니까. 공시가격 이거잖아요. 이걸 부를 때 국세는 뭐라고 한다고요? 기준시가라 한다고요. 그러면 토지의 시가 표준액은 뭐예요? 개별 공시지가예요. 이걸 이해를 잘해야 돼.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같은 옷 다른 느낌, 같은 옷 다른 느낌 아시죠? 홈쇼핑 모델의 옷을 입으니까 너무 이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죠. 사가지고 가서 입어보니까 아니죠? 바로 반품하죠? 왜? 옷이 마음에 안 드는데. 옷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본인한테 옷이 안 맞는 거예요? 왜? 모델이 입었을 때 틀리잖아요. 그죠? 옷은 똑같은데 느낌은 다르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제가 이거 얘기할 때, 저 와이프가 있는데, 그죠? 와이프가 이름이 두 개예요. 제가 처음에 이제 처갓집 인사를 갔는데, 제가 알지 못하는 이름으로 서로 부르면서 대화를 해요. 처형, 처제, 제가 이제 그 식구가 세 남매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다 있어요. 처형 한 명, 처제 한 명, 처남 한 명이에요. 제가 딱 거기 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한 명씩 다 있는 거예요. 처형도 있고, 처제도 있고, 처남도 있어요. 그죠? 근데 대화하는데, 제가 모르는 이름으로 대화를 해요. 자기들끼리. 왜 그래요? 아명이라고 그러죠. 우리 어렸을 때 집에 쓰는 이름 있죠. 그 이름으로 불러요? 근데 저는 뭐밖에 몰라요? 호적상 이름밖에 모르죠. 근데 갔는데 진짜 그렇게 대화를 하더라고. 자, 그럼 뭐예요? 사람 와이프 한 명인데 이건 호적상 이름이고 이거는 집에서 쓰는 이름인 거야. 근데 결국 사람은 뭐예요? 한 명인 거지. 그죠? 그래서 호적에서 부를 때 뭐라고 부르고 기준시가라 부르고 집에서는 뭐라고 불러? 시가 그 얘기라니까. 같은 건데 용어만 달라요. 이 용어는 이제 구분이 돼 있어요. 지방세는 절대로 기준시가란 말을 쓰지 않아요. 뭐라고 써야 돼요? 국세는 기준시가고 지방세는 뭐라고 써? 시가. 이 서로 혼용되면 절대 안 되는 거지. 그죠? 같은 얘기는 용어는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은 이런 얘기잖아요. 토지의 기준시가도 뭐다? 개별 공시지가고, 그죠? 토지의 시가 표준액도 뭐다? 개별 공시지가다. 공시는 가격을 이걸 공시하는 거예요. 근데 부를 때만 국세지방세를 따로 부른다는 건 용어만 다르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얘는 뭐겠어요? 단독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을 공시하죠. 근데 걔를 기준시가도 이거고, 뭐 또 시가 표준액도 개별 주택 가격이고, 그다음에 단독은 공동은 공동주택 가격, 공동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결론은 무슨 얘기다? 특별한 경우 빼고는 둘이 똑같다는 얘기죠. 물론 예외가 있긴 하지만 거기는 알 필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요 세 개는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주택하고 토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죠? 그래서 얘가 요걸 공시한다. 자, 이걸 왜 자꾸 얘기하냐면 시험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1번 우리 시험에 이게 나왔었죠. 재산세 문제 과표를 되게 많이 나와요. 토지분 재산세 과세 표준은 과세 기준일 현재. 항상 얘는 이날이잖아. 얘가 아까 며칠이라고 했어요. 6월 1일 현재 시가 표준일. 자, 보유세는 뭘 가지고? 공시가격을 가지고 세금 계산하죠. 그러니까 재산세는 지방세잖아요. 그러니까 공시가격을 뭐라고 불러? 시가 표준액 그러잖아. 그러니까 시가 표준액으로 세금을 계산해요. 그럼 여기다가 뭐 이런 걸 곱한 금액으로 한대요. 이는 맞는 지문이에요. 올해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거든요. 자, 2번 보세요. 자, 2번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그냥 보시면 돼요. 이게 맞다 틀리다. 2번. 자 봐요. 1번하고 2번 차이점을 잘 보세요. 다 똑같고 하나만 틀려요. 여기하고 여기만 틀리죠. 그죠? 그 얘가 맞는 지문이에요. 그 얘는 맞아 틀려요. 토지의 시가 표준액이 뭐예요? 토지의 시가 표준액이 뭐예요? 개별공시가잖아. 같은 말이잖아. 그죠? 2번도 맞는 얘기잖아. 그 시험을 이렇게 낸단 말이죠. 1번이 법조문이에요. 그죠? 근데 시험을 2번처럼 내면 못 맞춰요. 왜? 뭔 소리야? 토지는 시가 표준액 그래야지. 그러니까 그 토지의 시가 표준액이 뭐라고요? 개별 공식 같은 말이라 했잖아. 이게 똑같은 말이니까 이렇게 나와도 되고 얘도 맞는 거지. 이해 가세요? 이런 식으로 시험을 내는 거. 이걸 막 뒤에 가서 헤매고 막 이게 헷갈린다고 막 자꾸 하는 거지. 지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앞으로 많이 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똑같은 걸 가지고 부를 때만 국세는 기준시가라 부르고 지방세는 시가 표준액 그런 거야. 그럼 토지의 공시가격은 개별 공시지가인데 토지의 시가 표준액도 개별 공시지가고 토지의 기준시가도 뭐다? 개별 공시지가 같은 말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가 표준액 이렇게 쓰니까 이걸 뭐라고 고칠 수 있어요? 개별 공시지가 해도 맞는 거지. 만약에 얘가 단독주택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단독주택 그러면 시가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를 뭐라고 나올 수 있어? 개별 주택 가격의 공정 이래도 맞는 지문이 되겠지. 이 말 이해가세요? 뭐 그런 얘기에 별거 없어요. 자, 2번. 여기 어쩌는데 이건 필요 없어요. 이건 여기 필요경비 계산공제로 한다 그런데 이건 필요 없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보세요. 토지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100분의 3을 필요경비 여기 계산공제로 한다 이랬거든요. 자, 이건 맞는 얘기예요. 일단. 물론 여기 지문이 제가 빠지긴 했는데
이게 중요한 거니까. 자, 그럼 얘는 4번은 3번이 맞는 질문이에요. 4번은 맞아 틀리다. 그렇지. 왜? 토지의 기준시가가 뭐예요? 개별 공시지가잖아. 같은 말이잖아. 그죠? 이 얘기라고. 요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근데 은근히 나중에 되게 헷갈려가지고 이해를 못해요. 이게 단순한 얘기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한 명인데 이름만 두 개라고. 제 와이프는 한 명이잖아요. 근데 이름은 두 개라고. 호적상 이름과 만약 이름이 사람이 두 명이면 그러면 저도 죽으란 얘기죠. 그죠? 그건 좀 가혹한 얘기고, 그죠?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부를 때만 이렇게 부른다. 그죠? 그러니까 토지의 개별 공시는 이거래. 근데 국세는 이걸 기준시가라 부르고 지방세는 시가 표준에 부른다. 그럼 같은 말이다. 이거 같은 얘기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험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공부는 이렇게 하죠. 근데 이게 같은 얘기라 시험을 내고 시험을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내버려요. 그러면 실제 기출로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알고 있는 사람 이해는 틀려. 독을 때리는 건 이 말을 알아요. 이게 이렇게 해놓고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얘는 틀렸대. 돌아버리는 거지. 그죠? 이런 거예요, 문제가. 이런 게 하나씩 쌓여가지고 나중에 그 출제가 되고 하는 것들이죠. 그죠? 잘 보시면 돼요. 나중에 또 계속 볼 거니까 한 번 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좀 이해가 덜 된다 해도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아까 말했죠. 뭐 지금 열심히 하면 좋겠지만 또 보면 되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요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됐죠? 자, 그럼 세율이 나옵니다. 자, 세율은 지금 과세율권 4개죠. 과표에다 세율 곱해요. 자, 세율은 이런 거죠. 세액을 산출할 때 그 과세 표준에 얼마의 비율만큼 과세를 거죠. 크기만큼 해서 그 정하는 비율이나 금액을 말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곱하는 비율이나 뭐래요? 금액을 말하는데요. 근데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정율세란 말이 있고 정액세란 말이 있어요. 이건 외우는 거 아니고요. 듣고 말하면 돼요. 시험에서 뭐 정율세입니까? 정액세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근데 지문에 나와요. 이 글자만 보면 돼요, 이거. 풀 거 없죠, 이거. 그죠? 자, 세율이 비율로 표시되면 뭐라 그래요? 정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2%, 3% 이렇게 뭐라 그래요? 그걸 정률세라고 그래요. 그 세율이 이런 식으로 비율로 표시되면 정률 그래요. 세율이 이런 게 있어요. 한 건당 6,000원 이래요. 그럼 얘가 세율이에요. 세율이 뭘로 표시가 됐어요? 금액으로 표시가 됐네요. 금액으로 정해. 그럼 뭐라 그래? 정액세를 그래요. 이건 듣고 그냥 잃어버리면 돼요. 외울 필요 없고. 그죠? 자, 그런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면 이 질문이 나옵니다. 아이고. 비례세율과 누진이란 말이 있어요. 자, 이 중에서 1번하고 2번 중에 익숙한, 여러분이 그냥 좀 익숙한 단어가 뭐예요? 그나마. 그렇죠. 누진 어디서 나와요? 전기세. 그죠? 전기세 누진이라고 하잖아. 무슨 뜻이에요? 많이 쓰면 단위당 요금이 높아져서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 그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과세 표준, 금액이 커지면 세율도 같이 높아지는 걸 뭐라 그래? 누진세일 거라고요. 금액에 상관없이 항상 세율이 일정, 똑같은 걸 뭐라 그래? 비례세일 거랍니다. 그러니까 비례 누진이라는 말은 되게 많이 나오죠. 근데 누진은 그런 뜻이고, 그러니까 요 금액하고 관계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죠. 금액이 커지면 세율도 같이 높으면 노진, 커지니까, 그죠? 항상 똑같으면 비례. 그래요?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된 거죠. 예를 들면, 여기 땅이 있어요. 1억짜리 땅이 있고, 앞에 건 5억 원이래요. 같이 붙어 있는데, 그죠? 왜? 예를 들면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이거 도로예요. 얘는 맹지고, 얘는 도로에 붙어 있어. 같은 토지는 금액이 다르겠죠. 자, 이걸 샀어요. 1억짜리 토지를 샀습니다. 자, 매매로 사면 취득세 세율이 법으로 나중에 배워요. 4%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매로 토지를 사면 부동산 사면 4%가 세금이에요. 일단 그러면 1억짜리 토지를 사면 취득세가 몇 프로일까요? 4%예요. 매매로 샀으니까. 그죠? 자, 이걸 1억에 4%에 샀어요. 근데 앞에 토지 5억짜리 토지도 사고 싶어요. 근데 얘는 5억 원이래. 자, 이걸 매매로 샀어요. 취득세 몇 %일까요? 4%예요. 매매는 다 취득세는 4%예요. 그죠? 그러면 1억짜리 토지 사도 4%고 5억짜리 토지를 사도 몇 프로? 4%죠. 그럼 얘는 금액에 관계없이 세율이 같죠. 이걸 뭐라 그래? 비례세를 그래. 그죠? 1억짜리 샀더니 매매로 사니까 몇 프로래? 4%래. 400을 냈더니 앞에 토지는 5억 원이래. 이것도 똑같이 매매로 샀어요. 그럼 5억짜리 매매로 샀으니까 얘도 몇 프로? 똑같이 4%에서 2천만 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세율이 일정한 걸 뭐라고 한다? 비례세율 그런다. 이런 얘기죠. 자, 누진은 그러면 금액이 커지는 거죠.
이런 거죠. 토지를 팔았어요. 양도를 했어요. 근데 과표가 4,200이래요. 자, 얘가 누진인데 양도세, 누진세 이렇게 돼 있거든요. 6에서 45%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금액 1,200만 원 이하, 1,200초와 4,600 이하, 8,800에서 6, 15, 24, 35, 38, 40, 42, 45%까지 돼 있습니다. 8단계로. 자, 그러면 앞에 게 두 개가 이거예요. 1,200만 원 이하로 나오면 몇 프로? 6%를 내고요. 1,200 초과되고 4,600만 원 해당하는 구간은 얼마? 15%. 어쨌든 금액이 커졌죠. 뭔지 자세히 몰라도. 근데 세율이 높아졌잖아. 그럼 얘는 뭐야? 누진세율이에요. 자, 그럼 4,200이 나오면 세금 계산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15%잖아요. 15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뭐라고 돼서 그죠? 1,200만 원까지는 6%를 적용해요. 1,200에 6%면 얼마야? 72만 원이죠? 그리고 초과되는 금액이 얼마야? 3,000이죠. 그거를 몇 프로 하는 거야? 15%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72에 왜 나온 거예요? 1,200까지 이걸 적용하니까 72만 원 6%, 그리고 초과되는 3,000을 15% 하는 거죠. 어쨌든 누진한 건 맞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얘가 전체를 누진하지 않고 여기 일정 금액을 초과되는 금액만 누진한다. 그래서 초과 누진세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누진세를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무조건 다 누진세는 뭘 배우는 거예요? 초과 누진을 배워요. 초과 누진 뜻이 뭐예요? 전체를 누진하지 않고 일정 금액을 초과되는 금액만 누진한다. 그래서 이름이 초과 누진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얘가 시죠 4,200에 15%. 그럼 얘는 단순 누진이죠. 이렇게 안 하잖아. 이 중에서 얼마만? 1,200 초과되는 금액만 누진했으니까 초과 누진. 그래. 그 다음 구간은 다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일정 금액을 초과. 뭐 5,000 나왔다 그러면 4,600만 원까지는 이런 식으로 계산하고, 그죠? 나머지 초과되는 금액은 24%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개념이죠. 금액이 커지면 세율도 같이 높아지면 누진세율 그러고, 항상 금액에 관계없이 일정한 걸 뭐라고 한다? 비례세율이 한다. 그죠? 우리 배우는 조세는 다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비례세율과 누진세율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요게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배운 조세가 요거 배우잖아요. 5개. 그죠? 얘도 뭐가 있어요? 비례세율도 있고, 뭐도 있어? 누진세율도 있는 거지. 그죠? 지방세는 일단 기본이 비례세율이에요. 지방세 3개 뭐 있어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죠. 얘는 비례세율이에요. 그 국세는 누진이에요. 기본이. 누진. 그죠? 근데 재산세는요. 지방세인데도 뭐 있죠? 누진세율도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이게요. 30회 때 재산세 세율이 이게 나왔어요. 다음 중 누진세율 적용 대상인 걸 모두 고르시오라고 나왔어요. 30회 때. 올해 시험에 또 나왔어요. 이걸 안 내고 세율을 또 냈어요. 세율, 재산세를. 근데 뭐 냈어? 누진세를 냈어요. 요거에 해당되는 걸 냈어요. 근데 이거는 문제가 말이 안 됩니다. 저렇게 되는 건 말이 안 되는 게, 우리가 그러면 누진세를 다 외우라는 얘기야. 구간별로? 중개사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는 출제위원이 아주 찍으라고 낸 거죠. 이게 진짜 난이도 굉장히 높은 거예요. 왜? 생각해보세요. 아니 세율을 우리가 중개사가 재산세 세율이 누진세율이면 얼마에서 얼마까지 얼마, 이걸 왜 외워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를 실무적으로 중개사가 나갔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할 수 있냐, 그런 식의 실무형 문제를 많이 내고 있어요. 요즘의 문제는 추세가. 그래도 그렇지. 취득세나 양도세는 이해가 가요. 중개사가 재산세까지 왜 신경 써요? 갖고 있는 걸 사가지고 가져온 사람이 재산세 내는 것까지 우리가, 물론 기본적인 알아야 되지만 세율 자체를 알 필요가 없지. 제가 취득세나 양도세를 물어봐서 이해를 해요. 왜? 그거는 실무적으로 볼 때 바로바로 살 때 팔 때 바로 거래하는 거니까 우리가 상담을 해줘야 되잖아. 원래 법의 재산세는 우리가 뭐 설명할 의미도 없는 것들이죠. 글을 낸 거예요, 문제를. 그러니까 이게 개판인 거죠. 그러니까 올해 난이도가 높은 이유가 그런 것들이 하나예요. 그죠? 내일 걸 내야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뭐 정답은 건축물에서 그렇게 냈어요. 다음 중 표준세 가장 높은 세율을 고르시오 이렇게 났어요. 그래서 건축물이 0.25%거든요. 근데 걔가 제일 높은 세율이에요. 그 나온 지문 중에. 나머지 누진 냈어, 누진. 그걸 때리는 거죠, 이거는. 그죠? 물론 풀 수는 있는데 그건 못 풀어요. 그렇게 외워서는. 그죠? 저도 주택은 솔직히 주택이 나왔는데 걔가 0.1에서 0.15%가 나왔거든요. 그건 저도 잘 몰라요. 왜? 저도 그럼 안 외우거든요. 왜 그걸 외워요? 나오지도 않는 건데. 그런 걸 내는 건 무리가 있는 거지. 근데 기본 개념은 뭐예요? 비례와 누진인데 재산세는 누진이 있긴 있어요. 나중에 우리 배우는데
얘가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내잖아요. 재산세는 종합부동산세가 3개를 종부세를 내거든요. 재산세 중에. 나중에 배워요. 별도합산 대상 토지란 게 있고 종합합산 대상 토지란 게 있고 주택이 있어요. 요 3개만 나중에 뭘 내요? 재산세 내시고 종부세도 내거든요. 요것만 누진세래요. 사실은. 재산세 중에서. 그죠? 30회 때는 다음 중 얘만 누진이잖아. 지방세 중에. 누진세율 최종 대상을 모두 그러시고 그래가지고 별도합산하고 주택이 나와가지고 2개가 정답으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올해 시험에 또 냈어요. 이건 안 되고 구체적으로 세율을 물어본 거죠. 그죠? 근데 그렇게 나오면 좀 풀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죠? 그럼 뭐 누가 풀겠어요? 다 찍으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런 문제도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얘는 뭐야? 기본적으로 누진으로 돼 있어요. 근데 보시면 얘도 누진, 국세는 기본이 누진이에요. 근데 이건 나중에 배워요. 종합부동산세는 법인은 누진세를 적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법인은 갖고 있으면 죽어요. 종부세로. 세율이 누진이면 금액 대비로 달라지잖아요. 근데 법인이 주택을 갖고 있으면 그냥 3%, 6%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법인이 주택을 가지고 있다. 올해 종부세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상상을 초월하게. 왜? 얘는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아요. 법인은. 왜? 대부분의 법인 명의로 주택을 사가 투기를 많이 하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올해는 뭐 취득했다 그러면 취득세도 12% 내야 되고요. 법인 명의로 주택 사면 12% 내요. 취득세를 무조건. 그리고 종부세도 장난 아니게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외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고 양도세는 누진이 기본인데 얘도 비례세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딱 봤을 때 어떤 게 비례고 누진인지 표시가 어떻게 되냐면 0.1에서 0.4% 이게 더 쳐봐요. 5%, 10%, 뭐 70%, 그다음에 이렇게 써 있다. 그러면 이게 누진이에요. 누진은 다 이런 식으로 구간이 표시가 되죠. 왜 그래요? 금액 대별로 세율이 다르니까 얼마에서 얼마라고 표시가 되는 거야. 6에서 45 이것도 다 비례예요. 누진이에요. 근데 비례는 세율이 딱딱 떨어져요. 0.2%, 0.3%, 50%, 10%, 70% 이게 비례세율이에요. 왜 금액의 상관 세율이 똑같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양도세는요. 6에서 45가 대표적인 누진이고 여기 뭐가 있어? 미등기 70%, 1년 미만 70, 50, 40 이런 게 있어요. 이걸 비례죠. 2개 섞여 있는 거지. 그죠? 일단 여기서는 뭐 어느 게 비례고 누진인가 지금 외우는 건 아니고 그냥 비례와 누진이 약간 그런 뜻인데 당연히 우리가 배우는 조세도 비례세율도 있고 뭣도 있다. 누진도 있다. 이거 구분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이걸 지금 외운다 치면 여러분 머리 지진나죠. 뭐 하나 쉬운 게 없네, 만만한 게 없네 이러고 이제 골 때리는 거지. 그죠? 또 일주일 동안 또 주말에 또 고민해야 되고 해야 돼 말아야 돼. 그 생각 많이 합니다. 이걸 해야 돼. 이건 내 길이 아닌가 봐. 막 이러고. 근데 2달 듣고 11월, 12월 2달 듣고 이건 내 길이 아닌가 보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2달 듣고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게 판단하면 다 그만둬야 돼요. 이건 내 길이 아니에요.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2달 들으면. 예.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인터넷 카페에 들어가 보세요. 뭐 들으니까 외계어 듣는 것 같다. 우리나라의 말이 아니다. ET가 얘기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그죠? 내가 이 나이에 한글 독해를 하고 있다. 영어 독해도 아니고 한글을 우리나라 말 한글을 독해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독해가 안 된다. 이런 얘기지. 그잖아요. 지금 한글 독해하는 거죠. 우리 그죠? 한글 독해가 안 돼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표준세율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 표준이란 말이죠. 표준. 이 표준이란 말이 뭐예요? 고정이 돼 있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변동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일까요? 고정돼 있다 그런 거예요? 표준세율이? 우리 표준 체중, 표준 키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의 전체 평균 키가 170이다. 표준 키가 170이다. 그러면 모든 국민이 다 170이라는 얘기예요? 아니지. 170이 기준이긴 한데 그보다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다는 얘기지. 그럼 표준의 뜻은 뭐다? 변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표준세율의 뜻은 뭐예요? 세율 자체를 뭐 할 수 있다? 고정된 게 아니라 일정 상황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지방세 3개는 표준세율 구조로 돼 있어요. 이 용어는 지방세만 나와요. 뭐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는 뭐가 가능하다는 얘기야. 법으로 정한 세율이 있긴 한데 그 세율을 뭐 할 수 있어? 일정한 상황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조정 범위가 얼마냐면 100분의 50입니다. 100분의 50. 그러니까 50% 범위에서 세율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조정할 수 있다. 이걸 뭐라 그래요? 표준세율 그래요. 자, 이런 얘기예요. 취득세가요. 아까 매매로 사면 얼마라겠어요? 4%라겠죠? 이 표준세율이 4%죠. 근데 얘가 표준세율이잖아요? 얘는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 세율 자체를 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 범위에서? 100분의 50 범위에서. 그럼 100분의 50은 몇 프로예요? 50%면
2%잖아. 2%. 그죠? 반절이니까. 그럼 2%를 가감이니까 더하거나 빼거나 그 얘기지. 더하면 6% 빼면 2%죠. 그럼 요 범위 안에서 이 세율을 조정할 수도 있다. 어디서? 중앙국가에서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할까요? 그렇지. 지방세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왜 그러냐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경기도하고 강원도하고 전라도하고 경상, 충청도가 있어요. 다 똑같은 상황이? 아니잖아. 경기도가 투자도 많이 하고 사기도 많이 하고 취득세가 많이 거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저 아래쪽은 안 그렇죠. 도마다 각각의 상황이 틀려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세율을 좀 세금을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 있게 해놓은 거지. 예를 들면 강원도는 너무 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취득세를 좀 더 많이 걷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우리 강원도는 취득세를 얼마? 5%를 걷겠다라고 하면 강원도에 있는 물건을 사면 취득세 몇 프로를 내야 돼? 5%를 내야 돼요. 아니면 우리는 돈이 남아 돈다. 경기도는. 그래서 원래 4%인데 우리는 3%만 받을게. 하면 3%만 내면 되는 거야. 이 범위 안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그 얘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지방의회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례인데 경기도 의회에서 경기도는 11월 달부터는 12월부터는 무조건 취득세 매매할 때 3% 거기다 통과시키면 3%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합니다. 왜? 이건 올려도 걱정이고 낮춰도 걱정이죠. 올리면 조세정이 생겨 욕먹고 낮추면 세수가 줄고 안 하죠. 괜히 했다고 욕만 먹지. 그죠? 근데 안 하는 거지. 근데 가능은 해요. 법적으로. 그래서 다 범위가 얼마? 100분의 50. 그럼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는 다 가능합니다. 얼마 범위에서?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뉴스 보시면 올해가 작년에 서초구청장이 여자죠. 이번에 서울시장 나왔다가 저기 한 그 서초구청장이 뭐라 했냐면 재산세가 세율이 많이 나오니까 우리는 뭐겠다. 탄력세를 저기 세율을 낮추겠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왜 그래요? 얘가 시공구세잖아. 그죠? 그럼 재산세율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원래 정한 세율보다 낮출 수도 있다는 얘기지. 왜? 세금이 올라가니까 나는 그만큼 낮춰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왜 가능한 거예요? 지방세는 뭐가 되니까? 가감 조정이 되니까 자기 권한으로 얘가 시공구세니까 서초구 의회에서 통과되면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낮추겠다 해가지고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런 거야. 요런 내용인 거지. 그러니까 우린 들으면 제가 왜 구청장이 자기 마음대로 세율을 막 법으로 정하면 낮춰?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요 기준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지방세 3개는 다 가감이 되는데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시험에 앞으로 세율 배울 때 계속 나와요. 지방세. 이게 이제 작년 등록세 문제에서 100분의 60에서 가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니고요. 다 얼마야?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이걸로 그냥 표준세는 그럽니다. 자, 이렇게 이거는 근데 뭐 취득세, 등록세, 세율 파트 할 때마다 나오니까 이거 모르고 가지는 않습니다. 이 숫자를 지금 외울 필요가 없는 거지. 하도 많이 들으니까 자동으로 외워지는 것들이에요. 쓸데없이 이런 거 봐. 100분의 50 범위 가감할 수, 100분의 50에 가감할 수 있다. 여러분 나중에 짜증나죠? 이따 시비 갈 때 갑자기 이게 생각났어. 100분의 50 했나? 70인가? 60인가? 그럼 괜히 스트레스 받잖아. 나중에 어차피 알게 되는 건데 괜히 미리부터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 이거 안 해도 여러분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죠? 이거 아니어도. 그죠? 지금까지 받았잖아. 5일, 4일 내내. 그죠? 굳이 그럴 필요 없죠. 다음 주 가면 금요일 날 스트레스 받게 돼 있어. 공시법. 그죠? 그러니까 미리 받을 필요 없어요. 그죠? 앞으로 받을 일은 많아요. 그러니까 굳이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조세는 이제 부가정차가 아까 말했죠? 납부 방법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3개예요, 3개. 근데 우리는 2개만 배워요. 하나는 뭐라 했어? 신고 납부. 네가 가서 신고하고 돈 내라 그런 얘기고 보통징수는 뭐가 나온다고요? 고지서 나와서 걷어가는 걸 뭐라 그래? 보통징수라요? 이걸 볼 필요 없죠? 자, 그러면 세금 이렇게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있죠? 아까 금액 정했어. 그럼 여기다 뭘 곱해요? 세율을 곱해요. 그럼 뭐가 나와요? 산출세액 이렇게 해요. 그럼 이제 이 과세표준이 아까 2가지가 있죠. 표시가 금액이나 가액으로 표시가 되면 종가세 그러고 과세표준이 수량이나 면적으로 표시가 되는 게 있어요. 그죠? 이거는 그냥 이것도 외우는 거 아니고 자 보세요. 과표가 100만 원, 1000만 원, 1억, 10억 이렇게 금액으로 표시가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말소 등일 건당 얼마에서 건수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는 종가 그리고 하나는 뭐라 그래? 종량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종가와 종량이란 말 중에서 익숙한 단어가 뭐야? 종가가 익숙해, 종량이 익숙해. 종량이 익숙하죠. 어디서 써요? 그렇지. 쓰레기 뭐라 그래? 종가제라고 안 하고
종량제라고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쓰레기를 버릴 때 돈을 받는데 뭘 기준으로? 그렇지. 쓰레기 봉투 크기에 따라서는 리터당 얼마잖아. 부피가 기준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네가 얼마만큼 쓰레기를 버리는 양에 따라 과세하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 종량제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터넷 종량제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사용하는 만큼 세금을 걷는다 그런 얘기지. 그죠?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종량은 기준이 뭐다? 금액이 아니라 수량, 금액이 아닌 거. 면적, 수량, 부피 등 이런 거로 표시가 되면 종량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무조건 과표가 얼마, 몇 원, 100원, 1000원 이런 식으로 금액으로 표시되면 종가 그래요. 가운데 글자만 틀리잖아. 가, 양. 그죠? 이것도 외우는 거 아니죠. 아까 정률 정액할 때처럼 그냥 듣고 과표가 금액 그럼 종가니까 가액이니까 종가고 금액이 아니면 수량 등으로 표시되면 뭐라고 한다? 종량이라 한다. 이 그치지? 이것도 외우는 거 아니에요? 안 외워도 돼요. 이거는 나중에 알게 되는 것들이죠. 그럼 외울 거 없잖아요. 그냥 이거만 보고 그 구분만 하면 돼요. 가, 양만 구분하면 돼요. 가, 그죠? 가, 양, 가격 그러면 종가, 가격 아니면 종량 이럽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세율을 곱하죠. 그죠? 그럼 세율이 아까 뭐라 그랬죠? 비율로 표시되면 뭐라 그래? 정률. 그죠? 금액으로 표시되면 정액세율 그럽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액, 정액인데. 자, 보세요.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1억짜리, 1억을 주고 여러분이 만약에 저당권 설정을 한다고 했죠. 그죠? 돈을 빌렸어. 1억짜리. 그러면 등록세를 내야 되죠. 그럼 저당권 설정 등기량을 해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할 때 이런 거죠. 자, 저당권 뭐를 해요? 설정 등기래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1억을 빌렸어. 은행에서 집담보로. 그럼 은행에서 어떻게 해? 여러분 집에다가 저당권 설정하죠. 그러면 저당권 설정할 때 얼마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을 한다? 돈 얼마 빌렸어요? 1억 빌렸잖아. 그죠? 채권 금액이 1억이죠? 그럼 얘가요. 1억에 0.2%를 곱해요. 그러면 20만 원이 나와요. 그죠? 이렇게 계산해. 이걸 뭐라 그래요? 저 순서대로 하면 얘가 과세 표준이고요. 그죠? 이거 과세 표준이잖아. 얘는 뭐라 그래요? 얘가 세율이잖아요. 그죠? 과표, 얘가 세율, 얘가 산출세액이죠. 그죠? 그러면 과세 표준이 지금 뭘로 표시가 됐어요? 금액으로 표시가 됐네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종과세 그래요. 이거 아니에요. 그럼 세율이 지금 뭘로 표시가 됐어요? 비율로 표시가 됐죠? 그럼 뭐라 그래? 정률세 그런다니까.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듣고 막 잃어버리면 돼요. 자, 이거를 빚을 갚았어요. 여러분이 1억의 빚을 갚았어. 그럼 어떻게 돼요? 말소 등기를 해야 됩니다. 아는 얘기죠? 말소 등기. 자, 그럼 말소 등기 할 때도 돈을 내야 됩니다. 자, 말소 등기가 뭐예요? 어떻게 하나 말소 등기야? 간단한 거예요. 그냥 등기부 등본에 줄 두 줄 긋는 거예요. 이렇게 줄 쭉쭉 긋는 거예요. 그 두 줄 긋는데 10만 원 내세요. 열받지? 꼴랑 그 두 줄 긋는데. 근데 그냥은 못 해주지. 왜? 그 줄 긋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긋으려면 잣대도 있어야 되고, 그죠? 볼펜 잉크값도 들어가니까 원가가 들어가잖아. 그 돈은 받아야 되지. 그래서 얘는 한 건당 6,000원을 받습니다. 그럼 뭐가 나와? 6,000원. 그럼 얘는 지금 뭐예요? 1억 원짜리 저당권이 한 건이 설정돼 있죠? 그럼 금액이 한 건이니까 한 건당 6,000원, 6,000원 내는 거야. 그러니까 설정 등기할 땐 채권 금액 1억으로 가지만 말소 등기할 때는 그냥 한 건인 거죠. 줄 긋는 건 똑같으니까 건당 6,000원이에요. 그러면 얘가 과세 표준이고 얘가 뭐예요? 세율이고 얘가 뭐예요? 산출세액이잖아. 그럼 얘가 뭐예요? 과표는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종양세 그런 거고 세율이 금액으로 표시가 됐으니까 뭐라 그래? 정액세율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조세는 전부 다 종가세와 정률세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유일하게 정액세율과 정률 이게 있는 거. 종량과 정액이 있는 건 누구야? 등록세예요. 나중에 등록세 배울 때 뭐라고 그래요? 등록세 특징이 종가세와 종량세로 돼 있고 세율은 정률세율과 뭘로 돼 있다? 정액세율로 돼 있다. 근데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이거. 얘도 다 이걸로 돼 있어요. 근데 건당 6,000원 있죠. 요것 때문에 종량세, 정액세율 그러는 거야. 내용상으로. 그러니까 이걸 외우는 필요 없어요. 그냥 가격, 수량, 비율, 금액 이 개념만 딱 듣고 잃어버리면 되는 거야. 이거 굳이 얘는 정률에서 정액은 이렇고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진짜로. 괜히 쓸데없이. 지금은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뭘 자꾸 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들어가지도 않아요. 머리가. 우리가 지금 머리가 안 돌아가잖아. 왜? 평상시 사용하지 않던 머리를 갑자기 쓰니까
뭐가 입력이 안 되는 거야. 그죠? 우리가 이거 공부하기 전에 이 머리를 언제 썼어요? 집에서 못 박을 때 망치가 없을 때 그때 탁 대용해서 머리 쓰고 이거 외에는 쓰는 일이 없다가 갑자기 뭘 집어넣으려니까 안 들어가. 이 머리가 단단해졌거든요. 그래서 못 박을 때 쓰던 머리를 갖다가 지금 막 지식을 집어넣으면 이게 안 들어가지. 집어넣으면 퉁 쳐서 나오고 튕겨나오고 계속 그러죠. 아예 들어가질 않아. 그죠? 한참 걸려요. 한참. 그러니까 좀 더 이제 또 연습하다 보니 스무스무하게 이제 머리에 스며들기 시작하지. 그때부터 공부가 되는 거니까. 지금 막 무리해서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죠? 어차피 처음에 스트레스 다 받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머릿속에 안 들어가서 걱정이고 우리는 죽으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머리에 맞고 반사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충격이 얼마나 커. 여러분 한 명이지만 우리는 여러분이 지금 몇 명이야. 이 사람들이 다 나한테 반사하는 거지. 그걸 내가 받아들이려고 힘든 거지. 그러니까 체격을 키워야 되니까 이가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죠? 예. 그래야 반사하고 버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계속 우리가 살을 찌우는 거죠. 사실은. 그죠? 뺄라게는 또 찌우고 그죠? 그런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이거 결정이 됐어요. 세금이. 그러면요. 이 세금을 내야 되잖아. 지금 말했죠? 세금 내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다? 내가 가서 뭐하고 신고하고 돈을 낼 수 있고 또 하나는 뭐 고지서가 나와서 걷어갈 수 있다. 그래서 보통 징수 두 개를 내는 거죠. 이는 말 그대로예요. 누가 가서 신고하는 거요? 여러분이 가서 뭐하고 신고도 하고 누구한테? 과세주체한테 뭐하고 신고도 하고 말 그대로 돈을 내는 겁니다. 이걸 신고 납부 그런 거죠. 자, 보통 징수는 거꾸로 누가 세금을 계산해? 과세권자가 부천시 세금 계산해서 우리한테 뭘 보내줘? 고지서 보내서 세금을 걷어가는 걸 뭐라 그래? 보통징수 그럽니다. 뭐 내용은 이렇게 써놨는데 간단한 거죠. 내가 가서 신고하고 돈 내면 신고납부. 과세권자가 고지서 보내서 걷어가면 뭐라 그래요? 보통징수 그럽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네가 알아서 신고하고 돈을 내래. 여러분 부동산 샀어. 아파트 샀어. 그럼 취득세를 여러분이 알아서 뭐라고? 신고하고 돈도 내란 얘기죠? 언제까지? 네 맘대로? 너 편할 때 아무 때나 네 편할 때 와서 신고하고 돈을 내 라고 돼 있으면 세금 내겠어 안 내겠어? 안 내지. 그럼 경기도 뭐 먹고 살아? 손가락 빨고 살아? 안 되죠. 그래서 법으로 정해줘 날짜를. 너 취득하면 취득세는 무조건 예를 들면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안에 60일 안에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되고 양도세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달 안에 이정신고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날짜를 정해줍니다. 자, 고지서 나왔어요. 재산세 고지서 뜩 보내놓고 뭐라 그래? 너 편한 때 내. 일단 고지서 보냈으니까 추석 끝나고 김장 끝나고 천천히 그죠? 겨울에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그때 벌어 돈 있으면 돼. 이럽니까? 아니지. 세금 고지서 무조건 다 뭐가 있어? 납부 기간이 있습니다. 납부 기간. 그 기한 내 내야 되는 거야. 날짜를 정해주는 거죠. 그럼 얘도 기간이 정해주고 얘도 기간이 정해졌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 내가 기간 정해줬다. 너 나한테 말했지 기간 정해달라고. 자, 60일 됐지? 재산세는 예를 들면 7월 16일부터 7월 31일, 9월 16일부터 9월 30일 날짜 정해졌지? 이제 됐다 하고 내든지 말 냅둬버려. 그럼 어떻게 돼? 돈 내 안 내? 안 내지. 그러니까 뭐예요? 기간을 정해놓고 기간 내 신고를 안 하거나 기간은 정해놓고 고지서 보내 돈을 안 내게 되면 이때는 뭐 한다? 안 내면 제재를 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세금 안 낼 거냐. 그래서 뭐가 있어요? 만약에 네가 기한 내 신고를 안 했다? 그때 뭐가 나온다? 가산세라는 걸 부과합니다. 가산세. 뭐라 한다고요?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네가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원금에 추가적으로 가산해서 부과된 세금을 뭐라 그래요? 가산세라고 그래요. 그리고 가산세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고지서가 나왔는데 얘도 돈을 안 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납부지연 가산세를 내게 됩니다. 이건 요거 이제 바뀐 내용인데 나중에 배울 거예요. 지금 뭐 외우지 마시고. 그죠? 그러니까 이건 기억하셔야 되지. 어쨌든 정해진 기간 안에 돈을 내야 되는데 뭐가 됐든 안 내면 뭐를 한다? 제재를 하는 게 맞는 거죠. 왜? 안 그러면 세금 안 낼 거 아니야. 그래서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거다. 그때 부과하는 게 뭐가 있다? 가산세라는 게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신고를 안 했을 때도 가산세가 나오고 고지서 나왔는데 돈을 안 냈을 때도 추가적으로 세금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올해 이제 개정이 된 얘기라 내년 지방세는 내년부터 개정된 거예요. 내년 2월 3일부터 시행이 되는 건데 어차피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거 나중에 좀 더 설명할 거예요. 오늘은 그냥 요거 신고납부 보통징수가 이런 거다. 요 기한이 정해질 때 돈을 안 내게 되면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는 게 있다라는 것만 알면 돼요. 숫자까지 읽을 건 없고. 자, 그런데 얘가 그럼 어떻게 되냐? 가산세라는 게 이게 있어요. 자, 보세요. 가산세는요, 이게 중요해요. 단어가. 요 말이 중요해요. 법으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런 얘기. 그러니까 얘는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다? 의무예요, 의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뭐가 나와? 추가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면 우리 뭐만 알면 돼요? 이 의무가 뭔지만 알면 되는 거지. 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나오니까. 근데 이 의무가 뭐냐? 아까 뭘 할 의무가 있다? 신고도 해야 되고 납부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신고 안 한 거에 대해서 가산세가 나오고요. 돈도 안 냈잖아요. 그럼 돈 안 낸 거에 대해서 또 납부 지연 가산세라는 걸 물립니다. 두 가지가 있는 거지. 의무가 뭐예요? 신고 의무와 납부 의무잖아요. 그죠? 신고 안 했을 때도 가산세, 납부 안 했을 때도 뭐가 나와요? 가산세에서 두 개가 있는 거지. 신고 납부니까, 그죠? 신고 안 하면 가산세 나옵니다. 자, 신고 납부 가산세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있어요? 무신고가 있고 과소신고 있죠. 무신고 뜻은 뭐예요? 아예 신고를 안 한 거예요. 하나도 신고 안 한 거죠. 과소신고 뜻은 뭐예요? 하기는 했는데 원래 1,000만 원인데 800만 원만 신고했어? 이런 식이지. 자, 그럼 잘 보세요. 얘는 신고를 안 한 거고 얘는 신고를 하긴 한 거죠.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 얘는 일반이라고 돼 있고 여기는 부정이라고 돼 있죠? 자, 일반 무신고, 일반 과소신고, 일반 부정 무신고, 부정 과소신고라고 돼 있어요. 그럼 부정자가 붙었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치. 세금 띄어먹으러 작정하고 일부러 신고를 안 하거나 적게 신고했다. 괘씸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런 애들 가만 두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만약에도 이런 식으로 세금을 띄어먹으려고 작정하고 일부러 그랬다. 그럼 넌 세금으로 뭐 한다? 죽는다? 해서 죽을 사자예요. 너도 한번 세금으로 죽어봐라 해서 죽을 사자 얼마? 40%예요. 고의성 있으면 40% 추가하는. 만약에 취득세가 400만 원인데 고의적으로 신고 안 했다? 그럼 1000에 얼마? 40% 400만 원을 추가로 부과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자 들어가면 뭐라고 얘기하면 돼? 너도 한번 죽어봐라. 뭐로 죽어봐라? 세금으로 죽어봐라 해서 죽을 사자 40%입니다. 그런데 일반은 고의성은 없다는 뜻이잖아. 그죠? 그런데 얘는 무신고고 얘는 과소신고잖아요. 둘이 똑같진 않지. 상대적으로 그나마 착한 게 누구예요? 그렇지. 왜? 얘는 양식 신고를 하긴 했잖아. 얘는 아예 안 했지. 그러니까 너는 세금 신고 아예 안 했으니까 요거 40%의 반절인 20%를 내고 너는 신고를 하긴 한 거니까 그거의 반절 얼마? 10%만 부과됩니다. 근데 부정은 왜 무신고도 40이고 과소도 40일까요? 싸가지 없는 건 똑같다는 얘기지. 둘 다 싸가지 없는 건 똑같죠. 고의성이 있으니까 둘 다 40이에요. 그죠? 그래서 고의성이 있으면 40, 일반은 고의성이 없어. 무신고는 20이고 너는 신고를 하긴 했으니까 얼마? 1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산세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납부지형은 돈을 안 냈어. 돈도 안 냈어.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갑니다. 납부지형 가산세. 하루 지날 때마다 얼마? 10만 불이 25. 0.025%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여러분. 취득세가 60일 있잖아요. 이게 신고 기한이죠. 자, 날짜 딱 지났어요. 신고불성실 가산세는요. 오늘이 딱 60일이야. 내일 딱 하면 20%예요. 무조건. 날짜 하루만 지나면 딱 20%예요. 근데 여러분이 많이 이럴 수 있잖아요. 날짜 지나고 10일 후에 신고하고 돈을 냈다. 이럴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일단 신고 안 했죠? 그럼 신고불성실 몇 프로? 20%. 돈도 안 냈잖아. 그럼 이거 내고 또 어떻게 돼? 미납세액에 며칠 지났어요? 10일. 여기다 하루에 얼마? 0.025%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두 개를 합해서 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까지가 신고납부 기한인데 돈이 없어. 취득세. 근데 열흘이 있다 돈을 낼 거야. 돈이 생겨. 그러면 가산세는 어차피 내야 되죠. 그러면 가산세 덜 내려면 일단 뭐는 하는 게 좋아. 그렇지. 신고를 먼저 하는 거지. 그럼 신고했으니까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안 내지. 그러면 안 냈으니까 뭐만? 납부지연 가산세 1일 0.025. 그러니까 10만 원이면 하루에 25원씩 낸다는 얘기지. 그죠? 그런 식으로 추가를 내는 거지. 그러니까 아예 띄어먹을 작정이 아니면 뭐는 하는 게 좋다? 신고는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 크잖아요. 바로 20%잖아. 이거는 그럼 안 내지. 그럼 얘만 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두 개 합해서 가산세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거는 앞으로 엄청 나오니까 이건 뭐 안 외울 수가 없어요. 그냥 자동으로 외워져요. 수십 번 하니까. 순식간에. 그죠? 나중에 이거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 하면 여러분 머리 아파요. 이거 막 설명하면 도대체 저거 가산세가 어떻게 되는지 짜증나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여긴 나중에 할 거예요. 그죠? 오늘은 뭐만? 가산세란 말은 신고 안 했을 때 추가로 부과되는 건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의무가 뭐다? 신고와 납부 의무인데 각각 안 하게 되면 둘 다 가산세가 나올 수 있다. 그 정도죠. 이거 숫자는 나중에 읽을 것도 없잖아요. 부정자 들어가면 너도 한번 죽어봐라 죽을 사자 40%고
고의성이 없으면 무신고는 신고 안 했으면 그거의 반절 20, 과소는 그거 반절인 10%만 된다. 그죠? 납부 안 하면 하루 지날 때마다 0.6개월씩 나갑니다. 이것도 근데 개정안에 반영이 돼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세율이 0.025인데 이게 또 올해 개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통과가 되면 모르는데 아직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숫자는 외울 필요 없습니다. 여기는 없는데 이게 이제 바뀔 예정이긴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12월 30일 안에 개정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내년 시험 보기 전까지 개정이 되면 시험범위 들어갑니다. 이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까지 만약 시행이 된다 그러면 시험범위 들어가니까 뭐 그때 가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원래 1시 반까지는 해야 되는데 첫날인데 무리하면 그죠? 힘들 것 같아서 그죠? 여기까지 하고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죠? 시작이 반이라는데 이제 반절했네요. 나머지 반만 하면 돼. 그 나머지 반이 겁나 힘들죠. 그죠? 제일 중요한 건 인내입니다. 중간에 안 멈추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 번에 훅 하고 쉬면 안 되고 그냥 꾸준히 걸어가는 게 중요해요. 안 쉬고. 그런 사람이 합격하는 거야. 막 이만큼 막 무리해서 갔다가 푹 쉬고 이만큼 푹 쉬고 그러면 공부하긴 하는데 점수는 안 나와요. 그죠?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개근이라겠죠? 우리 개근하는 거죠. 오늘 나왔으니까 이제 뭐 그죠? 앞으로 계속 쭉 하면 되는 거죠. 쉽진 않지만 노력하시고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열심히 하면 같이 다 합격할 수 있으니까 끝까지 잘 완주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